네, 여러분, 아프리카가 노르웨이를 돕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르웨이에 라디에이터를 기부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속에는 추위에 떠는 불쌍한 노르웨이 어린이들과 그들을 돕는 흑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교차되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 캠페인이 그동안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병들고 불쌍한 모습만 부각시켰던 기존의 모금 영상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고정관념이 달라지고 또 고정관념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멋진 이런 시각의 변화를 선물해 주실 분이 청산뉴스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권영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많은 강연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네. 젊은 분들은 어려운 강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하는데 쉬운 강연이면 또 너무 감동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재미와 함께 감동. 아하. 근데 감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얻어가고 취업에 대한 정보,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많은 대학이나 젊은 분들 대상 강연을 해보면은 요즘에 많이 자신 없어 하세요. 그래서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취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대학 교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쉽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엄청 풍성한 강연이 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권영찬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취업할 때도 자소서를 쓰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개그맨 아니야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합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기업에서 또 공기관에서 스타 강사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타 강사라는 거는 월 그래도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기업 강연을 나갑니다. 근데 저는 방송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방송은 더 이상 잘 안 나갑니다. 근데 방송을 하는 연예인이 개그맨 출신 MC가 왜 방송은 조금밖에 안 하고 기업 가서 강연을 할까요? 왜일 것 같아요? 많이 짭짤하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또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저는 2009년도부터 기업에서 스타 강사로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2013년도에 내가 과연 정말 제대로 감동과 재미와 또 뭔가 여러분에게 동기를 주는지가 궁금해서 연세대학교 상담코칭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기가 들어갈 때 12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11등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졸업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연세대학교 상담코칭대학원에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근데 이럴 때 박수 치시는 분은 긍정적인 분이에요. 근데 혹시나 정말 저분이 했을까 또 연대 전화를 할까 이런 분은 좀 의심이 많은 분이에요.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상담 코칭 심리학을 가르치는 연예인 1호 또 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환경과 문화, 사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또 공부하고 있는 또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내가 설마 기적의 주인공일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 말을 바꾸면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방송한 지 이제 한 26년 차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죠. 그리고 기업과 공기관에서 찾는 스타 강사입니다. 요거 수입 짭짤합니다. 그리고 현재 30명이 넘는 스타 강사가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호선 박사 4년 전에는 무명이셨습니다. 근데 저랑 만나면서 스타 강사가 되셨고요. 또 김동선 금메달리스트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4년 전에 무명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또 기업에서 찾는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여 명 이상의 움직이는 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나이가 50이거든요. 근데 제 아이 첫째 아이는 몇 살일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제 첫째 아이는 이제 7살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얼굴이 찡그려져요. 왜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아이가 7이다 보니까 제가 60이 돼도 우리 애는 열 몇 살밖에 안 돼요. 정확히 17살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놈이 또 태어났습니다. 이제 4살이 됐어요. 갑자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헐 하시는데 맞아요. 헐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희망을 갖고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왜요? 첫째 아이는 어렵게 인공수정 2번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인공수정 4번 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난임 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뭐 인체나 뇌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머니의 건강한 난자가 필요한데요. 여성이 보통 생리 주기로 인해서 평생 가질 수 있는 난자가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정자가 3억에서 5억 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강한 난자와 건강한 정자가 한 번에 만나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번 이상은 횟수가 지나야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3억으로만 했을 때도 3, 5, 15, 15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갑자기 기적의 주인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시험관 아이나 저처럼 인공수정을 통했다면요, 그거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 보니까 얼굴에 힘이 없어요. 취업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원하는 건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한정적입니다. 또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많이 웃을 겁니다. 왜 많이 웃어요? 2달 전에 여기 쓸개를 뗐어요. 옛말에 뭐라고 해요? 쓸개 없나 저 사람? 왜 이렇게 속이 없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을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웃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웃는 사람에게 행운의 기회가 잘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저 웃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웃는 얼굴인지. 제가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또 연예계에서는 웬만한 점쟁이보다도 점을 잘 보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이분이 취업이 될까 성공할까 망할까 다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대를 넘어서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30대, 40대 자기 얼굴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갖고 꼴값이라고 합니다. 얼굴 꼴자를 써갖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여기에 덕지덕지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에요. 센서티브한 게 뭐냐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연예인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까칠합니다. 그런데 상담 심리하는 분도 사실은 굉장히 까칠합니다. 근데 저는 연예인을 하다가 상담 심리로 넘어갔는데 한지 한 5, 6년 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방송만 했던 게 아니라 야, 쟤는 왜 이렇게 까칠할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본 겁니다. 뭐냐면은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흔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연법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떤 인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악수 한번 해주시죠. 네, 만만한 분들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움직이실 차세대 주인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 근육은요, 제가 그 의사분한테 물어봤더니 또 근육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한 23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웃는 인상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인상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인상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관을 만났어요. 웃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따라할게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번쯤은 웃어보자. 3번쯤은 웃어보자. 웃을 때도 어떻게 웃냐면요.
이러면 좀 비우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썩은 이를 드러내고 금리빨을 드러내고 라고 하면은 이미 임상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엔돌핀과 함께 내 주인이 지금 행복한가 보구나라고 해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와요?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면 뭐 한다고 했어요? 행복해진다라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웃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인데 제가 청와대에서 한 4년 연속해서 100대 일자리 창출 기업 MC도 보고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와대 갔더니요. 뭐예요? 더 이상은 대통령이랑 각하란 말을 잘 안 써요. 어떤 말을 쓰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랫배 힘을 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VIP가 입장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립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VIP. 대한민국 최고의 VIP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VIP가 청와대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저는 VIP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엄지를. 그리고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VIP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VIP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돼요? 시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교수님 저는요 3번 만에 갔습니다. 3번 만에 갔기 때문에 그 대학과 학과를 좀 더 소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한 번 했다면요. 사고 날 확률은 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 운전면허를 따면요. 내가 좀 더 조심하게 돼서 내 인생의 앞길도 주의를 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성공하면은 위험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될수록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기만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세요. 야,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나는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떠한 일이 안 되는 분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일쯤은, 다음 달쯤은, 내년쯤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 갖고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얼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만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코칭 심리학과에서 상담은요 과거에 어떠한 일로 생긴 트라우마나 어떠한 현상을 좀 극복하게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코칭은 뭐냐면요 강한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학문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3가지를 던질 테니까 좀 긍정적인 답변으로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대박 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쪽박 나고 싶으세요? 대박. 당연히 대박 나고 싶죠. 여러분은 대박 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질문 던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다?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박 나야죠. 행복해야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좀 톤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강연하다 왜 사이비 교주가 되셨나? 라고 할 텐데요. 사이비 교주분들은 톤을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자꾸 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저랑 한번 녹음을 해보는데 박수를 치면서 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어. 시작!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사이비 교주에 오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몸은요. 온도가 1도나 2도가 올라가면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송혜 선생님 아시죠? 다른 일은 다 놓치더라도 아침에 한 번씩 반신욕을 꼭 하면요. 몸의 온도가 1, 2도가 올라가면서 항산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물질보다는 훨씬 더 우리 몸을 이롭게 합니다. 근데 사이비 교주가 박수를 많이 치겠어요. 흥분하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병이 날짜다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또 다른 호칭으로 부릅니다. 원래는 사이비 교주가 될 뿐이 아니라
동기부여 스타 강사가 되실 분들인데 방향의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동기부여 강사는요, 정해진 강연료 외에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돈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집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로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럼 나도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합니다. 근데 내가 자꾸 안 된다는 사람을 봤어요. 할 수 없는 사람, 너는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이 됩니다. 이런 걸 상담심리용어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존감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긍정심리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나까지 깨, 내까지 깨 이렇게 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이미 많은 상담심리학자들이 또 과거에 100년 전부터 이런 실험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기로수는 어디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할 때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행복하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담심리학에서는요, 먼저 21일을 21입니다. 아이돌 가수 21이 아니라 21일을 한번 억지로 참고 도전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며칠이라고요? 21일. 이렇게 쉽게 강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강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이라고요? 21일. 21일 일단 참으면요. 참으면은 그게 내 습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도 20일 동안 한번 참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21일만 참으면 내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좀 더 쉽다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을 가져라입니다. 제 강의는 좀 다른 교수님이랑 다르죠.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서도 퍼포먼스의 대가로 통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이론적인만 강연을 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한 IQ 17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을 빠져나간 것이 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몸을 같이 써요. 그리고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21일. 아니, 상담심리 교수들만 알고 있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21일을 제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복학습으로 강조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근데 왜 호기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보기에 좀 흑수저 같아요? 금수저 같아요? 아주 흑수 중에 흑수저였어요. 강원도 영월 대안중석이라는 탄광촌이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요, 석탄을 캐는 광부였어요. 근데 몇 번 갱도가 무너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러다 죽으면 우리 삼형제,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어떻게 키울까 걱정을 하셔갖고 그때 마침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기술을 배워갖고 공보실, 요즘으로 하면 홍보실이에요. 높은 분들이 오면 사진 찍어갖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시다가 저희 삼형제를 서울로 전학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이 왔는데 사실은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서는요, 연필이 있잖아요. 그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을 묻혔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그랬어요. 침을 묻혀서 쓰면 잘 나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는데 송파구 옆에 성내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착착착착착 뭘 써요? 샤프를 쓰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명품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아버지는 강원도 영월에서 회사 다니는데 한 2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형제 중에 막내요. 그러면 우리 집이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하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한테 샤프 사달라고 하면 좀 힘들어 하시면 미안한데, 엄마한테 돈 없는데 샤프 사달라고 하면 미안한데, 왜냐면 어머니는 서울에 와서 사촌 형이랑 도배를 하러 다니는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샤프를 훔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린 생각에도 샤프를 훔치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을. 근데 한 번은 리어커에다가 못 쓰는 고무를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아저씨를 발견한 거예요. 옷을 보니까 그렇게 부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못 쓰는 고무를 받고 과자를 주는 걸 보고 산타 할아버지인가?
신기하네. 옷을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아저씨 같은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퀘스천 마크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잊어버리고 저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일까 하고 리어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한 동네역이 한 2km를 좀 벗어나니까요. 동네 끝이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고물이 한참 쌓인 걸 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뭘 발견했냐면요. 그 못 쓰는 고물을 키로당 20원을 주고 파는 걸 봤어요. 와, 그때 샤프가 30원이었거든요. 1kg만 조금 넘는 걸 팔면은 나는 샤프를 하나 살 수 있겠다. 그때부터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보물지도가 아닌 고물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키가 180인데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고 되게 작은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넉넉히 못 먹었으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 형이 좀 더 큰 형이 오기를 바라서 형을 꼬셨어요. 형,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용돈 줄 테니까 가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고물을 주워서 모아놨다가 제가 그거를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리어커를 빌려서 둘째 형이랑 가서 팔았는데 정확히 종이 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요. 500원을 받았습니다. 500원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죄송한데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이젠 샤프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네에서 정말 내가 벌어서 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뭘 사고 싶었어요? 샤프. 샤프를 사고 싶었는데 호기심을 던졌더니 저에게는 정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00원을 저 혼자 가지면 둘째 형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야 너는 머리만 썼고 힘 내가 썼는데 너 이럴 수가 있니? 그래서 그걸 정확히 250원씩 나눠서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혹시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똑같은 자소서를 여기 내고 여기 내고 여기 내고 여기 내면 그 담당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정확히 압니다. 저희 권영찬닷컴이라는 회사는요 대한민국에서 강연 개선 가장 1등 회사로 합니다. 사실은 교수님이나 수많은 강사를 원하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그 메일을 봤을 때에 똑같은 양식의 메일을 보내면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독특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권영찬닷컴과 인연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낸 건 정확히 잡아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잘생긴 남자 여자분이 많습니다. 혹시 남자나 여자 이성을 만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잘 보기 위해서는 좀 관심을 표현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야 될까요? 표현해요. 표현하죠. 너무 쉽잖아요. 남녀 간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 관심을 표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잘 아시면 이제 성공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볼게요. 자, 꿈꾸고 꿈꾸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건 내 꿈. 내 꿈. 꿈을 꾸시고요.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두 달 실천하면요. 최소 1년 안에 그 꿈은 내 꿈이 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외쳐볼게요. 꿈꾸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개꿈이 된다는 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요. 꿈꾸고 행동으로 자꾸 옮기시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고 몇 가지를 한번 맞춰볼게요. 올해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세요. 안 간 사람보다 물에 빠질 확률이 5배는 높습니다. 옆 사람 혹시 내년 겨울에 스키장 가지 마세요. 안 간 사람보다 다리 부러질 확률이 5배는 높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익숙한 얘기인데 에이 그까짓 거 흔한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노력하는 사람.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천을 옮기지 못할 뿐입니다. 권영찬이라는 사람이 지금 1인 5역 6역을 맡고 있어요. 수많은 연봉을 먹고 있고 또 1년에 홈쇼핑에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전문가 마이다스 손으로 통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꿈을 꾸고 노력하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강원도 영월 총구석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계속 승승장구한 건가? 근데 저는요 2005년도에 10개 프로의 MC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받았던 출연료가 놀라지 마십시오.
5억 정도였어요. 그때 장동건 씨랑 똑같은 출연료였어요. 근데 좀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장동건 씨는 1년 내내 놀다가 CF 한 편을 찍어서 5억을 벌었어요. 저는 365일 단 하루도 안 쉬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고 전국을 다니고 홈쇼핑 다니고 MC에서 5억을 버는 거거든요. 밤 11시까지. 근데 액면적인 가치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장동건 씨 얼굴을 안 가졌다면은 내가 그와 같은 출연료 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래요. 저는 지방대인데요. 저는 성적이 낮은데요.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 안 들어갔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자신감 있게 2005년도에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저는 억울한 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런 운명적인 일을 맞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물론 다음에 무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가 밝혀지는 동안 나에게 시련은 찾아왔어요.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37일 동안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1.2평의 방에 12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또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었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었어요. 당연히 폐쇄공포증이 있으면 거기서 숨이 막혀 죽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는데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그 사람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구속만 안 된 겁니다. 저는 이미지 사회의 낙오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한 사람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나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2년 후에 무죄가 되고 그리고 다시 방송에 복귀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적. 다른 사람들은 권영찬이 이제 끝났어. 끝났으니까 하고 죄송한데 핸드폰에 그때 당시에 3,000명이 입력돼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 싹 빠져나갔어요. 근데 제가 무죄를 받고 다시 방송에 복귀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와야 하나요? 와요. 처음 보는 걸 보고 아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호기심을 가져야 된답니다. 왜 나는 호기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 저 사람은 성공할까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사회복지가 목표예요.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눠주는 걸까? 건강이 목표예요? 그럼 저 사람은 젊은 나이에 어쩌면 저렇게 건강할까? 아니면 70인데도 불구하고 50처럼 보일까 하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호기심. 뭐라고요? 호기심.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셨죠? 자, 이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어떤 사진이 준비된지 볼까요? 현대는요, PR 시대입니다. SNS에 저도 뭐 가끔 맛있는 점심 저녁 사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야지 좋아요가 나오니까. 근데 나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못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소소입니다. 기업에 나에 대한 소개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몇남 몇역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을 언제부터 관심을 바꿔서 사실은 했는데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내가 들어가서 이런 거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꾸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만들어야 되고 내 애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홈쇼핑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마케팅 전문가로 변신했어요. 한경희 대표였거든요. 사실은 저를 만날 때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보니까 또 법정 관리도 신청해서 좀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사실은 신하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신하 같은 한경희 대표가 작은 사무실에서 금천구 가상동에 한경희 빌딩을 만들게끔 도와준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요, 방송 MC를 하면서 이 세상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세상이 바뀌겠다고 하냐면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갈 때 많이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엄마들이, 주부들이 물건을 사겠다는 걸 20대 후반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송한데 당시에 홈쇼핑에 출연하면요, 나이가 드신 연예인이나 아니면 인기가 조금 줄어든 연예인이 가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든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권영찬이었습니다. 저는 홈쇼핑 1세대부터요. 한경이 스팀 청소기를 크게 성장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또 NC전자 또 여러 가지 히트 상품을 만든 마이더스 손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뭐 제도학자인 한병철 씨의 뭐 피로사회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성공한 분들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저는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작은 기업을 크게 성장하는데 일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도 뭐부터 시작했어요? 상사로 시작했어요. 구멍가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흥기를 맞아서 저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내가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쑥스러워하고 하니까 그런 중소기업이 되는 건데 내가 그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저는 뭐예요? 개그맨에서 한경희 스팀 청소기 한경희 대표를 만나서 제가 유명한 말을 만들어놨습니다. 한경희 대표가 당시 주부였거든요. 홈쇼핑에 나가서 스팀 청소기 팔 때 주부가 만들었습니다. 주부를 위한, 주부에 의한, 주부를 위한 청소기는 이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당시 저거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맞는 말했습니까? 맞는. 10대 중에 한 대라고 안 했어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주부가 만든 게. 정말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케팅. 내가 2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고 8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8가지의 단점만 봐요. 근데 저희 마케팅 전문가는 뭐냐면 2가지의 장점을 봅니다. 그리고 코칭이라는 학문에서는요. 이 단점도 단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자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앞으로 개선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장점. 단점이 아닌 장점. 그리고 저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습니다. 전부 첫 번째예요. 왜요? 사실은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게 이거 올라가고 또 어떤 게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아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권 교수.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요게 장점이에요. 요게 단점이에요. 근데 단점을 바꾸다 보니까 장점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단점은 올라가고 장점은 내려가죠. 이런 게 시소게임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제로섬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가 올라가면 뭐 하나는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장점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올려볼게요. 올려보니까 뭐까지 올라가요? 단점. 단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해서 단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칭찬하고 자꾸 얘를 올려주면 단점도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도부터 2010년 우리가 정말 박지성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세계적인 선수를 2009년, 10년 대한민국 5,100만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예요. 죄송해요. 쓸개를 떼갖고 자꾸 웃어요. 죄송한데 제가 박지성 선수 관련 또 다른 일을 작은 일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박지성 선수의 국내 모든 걸 관리하는 법무빈 영진이라는 데서 아니 왜 저기만 튀는 거야? 그 담당자가 누구야? 개그맨 출신 마케팅 전문가 권영찬 씨인데 한번 미팅을 했어요. 당신이라면 박지성 선수의 국내 마케팅을 어떻게 했으면 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송에서 강연장에서 이 사진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박지성 선수. 근데 이런 얘기를 할게요. 박지성 선수는 평발입니까? 아치형발입니까? 평발. 평발인데요. 죄송한데 평발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찝어드릴게요. 아직도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적이 나쁘다고? 성적이 나쁘면요. 또 다른 잘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에 도전하면은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는 이유도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한예진 씨입니다. 네. 누구예요? 김혜수. 김혜수 씨. 자, 누굽니까?
원빈 씨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학령의 스팀 청소기로부터 이제 마케팅으로 유명했는데 2000년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케팅에 전념했어요. 방송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또 다른 장점이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 총괄 마케팅 이사 외에도 개그맨 출신인데 2009년, 10년, 11년, 12년, 4년 동안 대종상 영화제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원빈 씨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정선 탄광촌 부근이에요. 제 고향은 어디입니까? 강원도 영월 탄광촌 부근이에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똑같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탄가루를 먹였는데 원빈 씨는 저렇게 잘 만들고 저는 이렇게 얼굴이 크게 솔직한 말로 대가리가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걸 갖고 권영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쓰임새가 다르다. 뭐라고요? 쓰임새가 다르다. 뭐라고요? 쓰임새가 다르다. 사실은 원빈 씨는 이나영 씨가 결혼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갈대밭사에서 결혼을 했어요. 양가 친척 50명을 모아놓고 뷔페도 안 시켰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하는 국수를 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연예인 출신 상담 심리학자로 보았을 때 다 좋은데 좀 더 화려하게 해도 될 걸. 그건 뭐예요? 남의 눈을 좀 많이 의식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의식하나요? 여러분들을 끌어안아서 어떻게든 성공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잘 살아 봅시다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이 가까운 한강에 빠뜨려 보면요 안 죽습니다. 퐁당하고 나와서 나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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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예요?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참 너는 말만 안 하면 떡 하나 더 줄 텐데 엄마가 그만큼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신이 있다라면요 특별한 종교가 없더라도 하나씩 다 잘하는 거를 넣어줬습니다. 그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이 방송만 열심히 했어요. 마케팅 전문가. 근데 2005년 억울한 일이 없었다라면은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 변신에 실패했을 겁니다. 왜요? 방송이 열심히 있어서 출연료가 많은데 왜 마케팅 전문가를 합니다. 하나가 떨어지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마케팅이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라고 합니다. 뭐예요? 희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희망. 그래서 오늘부터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 가능한 일에 대한 걱정.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의 주장인데요. 보니까요. 불필요한 걱정은 몇 %예요? 96%. 해결 가능한 일에 대한 걱정은 몇 %예요? 4%.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아니 100년도 못 살 사람들이 1000년을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나라 일을 걱정하고 집안일을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라 일을 걱정 많이 해요. 그것만 해요. 바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치인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묵묵히 자기를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해요. 근데 나 혼자 고민한다고 그 일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축소해 볼게요.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 고민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바뀔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잘하면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회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예요?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걸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사회를 바꿔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 역량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게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꿈만 꾸시면 안 됩니다. 따라할게요. 꿈꾸고 꿈꾸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건 내 꿈. 그건 내 꿈. 앞으로 저와 함께 꿈꾸고 행동하고 도전하실 거에 가겠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VIP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인 강연으로 강연하다 보면요. 에이, 그건 이론 아니에요, 교수님.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2005년도에 억울한 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 재기에 성공했는데 또 2007년 세트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어서 왼쪽 뒤꿈치가 27쪽 나고요. 3번, 4번 척추뼈가 부러져갖고 물로 8시간의 대수술을 거치고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건강은 잃어봤어요. 또 그 사이에 제가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기업 인수합병에 제가 벌어놨던 전재산 12억을 만들어서 지인이 18억 투자해서 30억을 한 코사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얼마나 힘들었는데. 2005년도에 명예를 잃어봤어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잃어보니까 더 중요해요. 왜요? 다른 걸 있으면 그래도 몇 명이 남아있었는데 돈을 잃으니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돈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하구나 걸 느꼈습니다. 돈, 명예, 건강을 잃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힘이 없을 적에 또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 일이 있을 때 칭찬해 주십시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할 수 있겠죠? 한번 자기 자신의 한번 여기 심장에 손을 올려보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 이게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영찬 교수도요. 스타 강사가 된 이유는요. 몇 번이고 가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요. 많은 실패를 가십시오. 자, 성공하는 하루, 도전하는 하루 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꿈을 꾸는 하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꿈꾸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건 내 꿈. 그건 내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요. 막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대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쓰기를 떼갖고 네, 죄송합니다. 자꾸 막 웃음이 나서.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안 그래 보이시는데 힘든 순간이 많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들이 3년 안에 다 일어났거든요. 네. 2005년도에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됐고 무죄 받고 또 다시 회복해서 방송했는데 세트장 무너져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고 또 그 사이에 30억 날리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은 만큼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를 쥐고 있고 또 사실 뭐 프로이드를 비롯해서 많은 상담 전문가들도 심리 전문가들이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들 때마다 사실은 왜 저라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멀쩡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기도로서 많이 응원해줬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항상 욕으로 응원해줬던 아내. 네. 저는 그래요. 그 욕이 진짜 욕보다는 나 오래 살게 해주려고 했던 욕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다시 한번 보고 죽더라도 죽자라고 해서 뭔가가 그 사람들에게 좀 많이 기댔었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넉넉치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많은 이렇게 봉사나 도네이션이나 또 시각장애인을 도와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나와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오히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이웃이 힘든 게 좀 잘 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또 가장 힘들 때는요. 농담이 아니라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한번 가보시고요. 또 장애인 단체 가서 지체장애인들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건강한 것만으로도 큰 축복과 행복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정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좀 잘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경상도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전라도예요. 근데 전라도 아내가 항상 저한테 뭐 귀요미 3종 욕 세트를 해요. 뭐 병, 님 이거 방언이에요. 근데 이게 전라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웃으면서도 어르신이 그래요. 아따 영찬 씨 그거는 우리의 애정 표현이지 욕이 아니니까. 근데 또 충청도나 경상도 가서 얘기하면 욕으로 오해를 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 중심적으로 남을 이해하면요.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하게 되는데 상대와 유지 관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상대가 왜 저 말을 할지 그 사람의 환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상처 있는 말을 자꾸 던지는 분은 사실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많이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속 어렸을 때 상황을 보면요. 그분의 자랐던 환경이랑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상담심리에서는 대상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적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야지 일도 잘 되고 행동한다면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위한다면 또 화가 나요. 내가 왜 쟤까지 챙겨야 돼? 근데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오래 갈 수가 있는데 대신 저는 좀 부탁드리는 게 다른 분들은 다 오래 만나도 돼요. 근데 부정적인 분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자꾸 부정에 말하신 분은 저는 대단히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절대 안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들. 저도 그분들의 얘기하면 갑자기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니까짓 게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자제하고 안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좀 대단하신 것 실계도 떼고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갖고요. 네. 근데 제가 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공부가 힘들더라고요. 또 방송 생활을 17년 하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뿔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설명해도 되는데 저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권영찬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쉽고 또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대학생이나 또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그맨을 하고 방송을 오래 한 저만의 좀 비법이고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쾌한 강연이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